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7세 아들 비극 또다시 경제 참사 이미 왔다.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7세 아들이 7세 아들 살해 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 어머니가 구속이 됐는데요. 네, 경기도 포천시에서 7세 아들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어머니가 구속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집에서 친아들인 7세 B군을 살해한 혐의가 나타났고요. 외부에 있던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로 범행 사실을 알린 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목숨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숨진 B군을 발견하고 그 엄마를 체포했다라는 거죠. 네, 이 가정이 건강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살해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끝에 온 겁니다. 끝에 온 거예요. 천륜의 끝에 온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은 경제 참사입니다. 경제 참사. 어떻게 그 엄마가 경제적인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그냥 죽고 나면은 이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해서 아이랑 같이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건데, 물론 그 행위가 옳지 않아요. 네, 옳지 않아요.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회 문제를, 이거는 경제 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3년으로 우리 경제가 박살났습니다. 물론 상류층들은 그거 못 느껴요. 상류층들은 뭐 전혀 못 느낍니다. 네, 그런데 중산층 이하 서민층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자영업도 계속 뭐 거리두기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시간 제한 계속 문이 닫혀지고, 그 속에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빚내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버텨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좀 뭔가 풀려볼까 했더니 금리를 막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경제 참사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학자나 이거 비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책만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비판할 수 있는 주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올리니까. 이거예요. 미국이 올리니까 금리 올려야 된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유출된다. 외국 자본이 유출된다. 금리 계속 미국 따라서 올려야 된다. 그리고 한국은 죽어나가도 그냥 미국 따라서 올려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미국 사정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의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축통화국이에요. 기축통화국. 돈을 막 찍어내도 됩니다. 돈을 막 찍어내고, 그 돈을 막 찍어낸 상황에서 강달러를 만들면은 이익이죠, 이익. 또 국민들에게 돈을 막 풀었는데 그 국민들이 이자가 막 올라가면 이익이에요. 그들에겐 이익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비기축통화국들은 외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외환 위기. 응? 달러를 빌렸는데 이자가 막 두 배, 세 배로 막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외환 위기가 와서 다른 나라들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케인즈가 한 국가가 이 기축통화국을 갖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세계 통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세계 통화. 그래서 각자들이 나라의 통화가 있고 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역을 할 때는 세계 통화를 가지고 교역을 해야 한다라는 합리적인 주장을 한 거예요. 미국이
묵살해버리죠. 왜냐하면 기축통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묵살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 미국처럼 막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기업들 다 쓰러져 나가고 가정들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기업 부채가 3천조, 약 3천조입니다. 가계 부채가 2천조 플러스 숨은 빚이 1천조, 3천조입니다.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 안 된다고요? 문제 없다고요? 지금 시장을 다녀보세요. 시장을. 그러면은 시장의 침체를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현금 부자들 이들은 못 느껴요. 왜?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이자 잔치를 벌이고 그 돈으로 그냥 뭐 해외여행을 갈까? 응? 그 돈으로 뭐 부동산을 투자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국민들처럼 이렇게 오늘도 이자 낼 걱정, 내일도 이자 낼 걱정. 아니 이거는 무슨 뭐 조병갑이 응? 이 동학농민혁명에 일어났던 조병갑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탐관오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 위기를 막 만들어. 전쟁 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막 판매해 갖고 무기 판매 수입이 2배로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미국은 계속 메이드 인 USA 해가지고 미국 이기주의를 펼치고 있어요. 미국 이기주의. 이거는 한국이랑 유럽이랑 일본이 손을 잡고 견제해야 됩니다. 미국을 견제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이기주의에 빠져갖고 완전 일방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가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꾸 내가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래. 빨갱이. 나는 반공주의자예요. 반공주의자.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 강력하게 맞서야 되지만 미국이 이 전개하는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면서 건설 경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그나마 내가 수입이 있으니까 이 수입 가지고 뭐 이 이자를 버틴다 하지만 이제는 일자리가 막 무너져. 회사들이 막 무너지면은 그때는 노숙자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경제 참사예요. 경제 참사. 네. 미국을 따라갈 게 아니에요. 미국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경제학자들, 저자들 다 목 쳐야 됩니다. 저자들은 경제학자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참사를 겪게 될 것이다. 저는 경고합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합니까? 일본이 네, 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 3년 충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자기 국민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국민 생각. 예? 그러면서 앞에서는 이거 긴축해야 된다. 긴축. 응? 뒤에서는 기업들을 위해서 돈을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창용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국은행 총재. 당신이 한국은행 총재입니까? 미국은행 지점장입니까? 네? 정신 차리세요. 정신. 국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 생각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세 아들 이 비극은 경제 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제 참사다.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 달러 잡아야 된다. 못 잡는다니까. 네? 작정하고 강달러를 만드는 거를 기축통화국이 어떻게 잡아요? 예? 그래서 달러 못 잡아. 그러니까 수입도 지금 수입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우리는 경제 위기가 닥치고 수출도 안 돼.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다 지금 침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출도 안 돼. 그러면 누굴 살려야 돼? 그러면 국민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국민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수출 수입 다 망쳐놔가지고 다 죽이는 거야. 다 싹 죽이는 거예요. 제발 이창용 씨
그만하세요. 그만. 윤석열은 이창용을 해임하세요.